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의 추진 여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이번에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을 재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남해군은 해저터널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여수시는 상대적으로 절실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와 남해 두 지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7.3km의 해저터널 건설 사업. 지난해 1월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현재 경제성 분석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비가 6천억 원 이상 들어가다 보니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이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이 개선된 만큼 최대 70%가 반영되는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 부문에서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최근 사업 추진 여건과 일자리 효과 등을 분석하는 정책성 평가 작업이 시작되자 남해군은 국회와 관할 부처인 기재부를 잇따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미완성 구간을 완성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그 종합평가가 0.5 이상이 되도록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성을 많이 부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남해군은 스스로 사활을 걸었다고 표현할 만큼 해저터널 사업이 절실합니다. 반면 여수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 등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건의했고 일단 예타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경도개발과 화태 백야 연도교 건설 등 관광과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입장. 하지만 해저터널 건설을 위해 주어진 기회는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향후 10년 내에는 다시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과 시정부, 지역사회 역량을 총결집해야 될 때라고.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2차 중간 보고가 다음 달쯤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남해군은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력 확충을 주문했습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적게는 500여 명, 많게는 2,600여 명의 의료 인력이 필요한데 전남의 의료진 수급 상황을 볼 때 확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시군당 한 곳에서 이루어질 경우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며 조기 집단 면역 구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자의 상당수가 집합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백히 행정명령을 위반한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핵심 사항으로 확진자 감소세를 이끌었다는 판단 때문에 방역당국도 당분간 해당 조항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우리 20개 시군에 동일하게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이제 안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아마 이 조항은 핵심 조항이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순천에서도 가족 모임을 통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릴지도 관건입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의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던 순천시도 연초 단체 식사를 했던 의회 관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던 광양시도 여전히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 명확한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부득이한 가족 모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확진자 발생 지역인 순천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포함돼 지자체 사이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해 일관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할 규정이 없어 방역 사각지대가 됐던 미인가 교육시설과 달리 집합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이미 마련된 만큼 현실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사적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관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가운데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주의 비인가 종교 관련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남의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전수검사가 시작됐습니다. 100여 명이 합숙 중인 신안 섬 지역 기독교 단체 영어 캠프에 대해서는 이동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광주 TCS 국제학교. 현재까지 10명이 순천과 장성, 완도 등 전남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합숙을 하며 외출을 하지 않지만 부모가 다녀가는 등 접촉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족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그쪽에서 배정받아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가족 또 이제 접촉자에 대해서 현재 신속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전남에도 17곳, 현재 학생과 교직원 등 600명 이상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와 연관된 여수와 순천 TCS 지부에서는 4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안에서도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영어 캠프에 113명이 집단 숙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사와 함께 이동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전남 시군들은 잇따라 정부와는 별도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다음 달 5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민 여러분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남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군은 현재까지 9곳, 강진군과 신안군도 조례 등 예산 투입 근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 풍력발전소 설립 관련 개정안을 막기 위한 순천시 에너지정책 공론화 시민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순천 YMCA와 순천시 농민회, 환경운동연합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풍력발전단지 조성지 허가 논란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순천시와 의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또 순천시가 생태 수도에 걸맞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론화 토론회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대와 조선대, 호남대와 동신대는 올해 등록금을 인하하고 입학금도 학교별로 20%에서 최대 50%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인하 방침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대면 수업이 어렵고 학령 인구가 감소해 신입생이 줄고 있는 상황에 따른 자구책으로 보입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유명한 여수 낭도의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 녹색관광 육성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여수 낭도에 국비 등 2억 2천여만 원을 들여 둘레길 코스에 자연 놀이터와 쉼터, 포토존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섬 여행 전문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공룡 발자국 화석 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수 돌산읍 예술랜드의 자연훼손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시의회 난개발조사위원회가 어제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안가 곳곳에 난개발의 흔적들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제도상의 허점이 많아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에 위치한 한 호텔이 거북선 대교 위로 훌쩍 치솟아 있습니다. 대교 인근 건축물에 고도를 제한하는 규제가 뒤늦게 생기다 보니 건축물이 들쑥날쑥 들어선 겁니다. 위원들은 첫 현장 조사에서부터 난개발 문제에 대한 여수시의 의식 수준을 비판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여수시에는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도 있고 도시경관 심의위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들은 뭐 했냐 이거죠.
건축 허가만 받아놓고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착공 부지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신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난개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간 안에 2년 안에 착공계가 안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건축주하고 이렇게 소통은 해요? 왜 아직 저희들이 안 공문을 들어오냐? 보내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그 절차에 맞춰서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 경사도 규제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평균 경사도를 기준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육안으로 경사가 가팔라 보여도 평평하게 축대를 쌓거나 부지를 넓게 확보하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위원들은 이를 감안해 경사도 기준을 재검토하고 미관상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수목마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자연 그대로에서 지형을 살려가지고 스탠드식으로 여수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이렇게 다 축대를 쌓아서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큰 도로나 이런 데서 보면 이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난개발 조사위는 앞으로 3개월간 시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돌산 지역 295개 허가지 가운데 규모가 큰 52개소를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분명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부의 제도 보완이나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돌산 자연훼손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의회 난개발 조사위가 여수 지역 난개발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선박 폐윤활유 수거 처리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한 번 출항 시 바다 위에 2주간 체류하는 대형 어선은 두세 달 간격, 10톤 미만 어선은 반기별로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있는데 회수량 규정 등 수거 처리 대책이 미흡해 바다에 투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선박 엔진 오일 수거 대책이 시급하고 어촌계별로 폐유 수거 용기 설치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농촌 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2020년 사업 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센터는 지난해 안테나숍의 매출액이 200% 이상 증가했고 홈쇼핑, 온라인 판매처를 통한 매출액 역시 487% 증가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남도청 산하의 전남농촌 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순천대가 연구 개발을 맡고 전남농업기술원, 농협 등이 공동 업무를 맡아 지역 농촌 경제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평화마을 주민 20만 원, 상비마을 주민 14만 원, 농주마을 주민 12만 원, 중앙동 5통장 손반석, 여수 미식가의 구이 각각 10만 원, 여수시 대교동 4통장 박수매, 문수동 새마을분협회 1동, 월호동 문설예, 주삼동 6통 대곡 월산마을 주민, 주식회사 우국 각각 10만 원, 고흥군 복내면 창포마을 주민 9만 2천 원, 엄남마을 주민 7만 6천 원, 수락마을 주민 2만 8천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